네, 저는 지금 바이킹스 워프 영등포점에 왔습니다. 저번에 촬영했던 어촌계 바로 옆에 바이킹스 워프가 있었거든요. 사실 바이킹스 워프는 약 9개월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 돈 주고 제가 사 먹는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랍스타 무한리필인 바이킹스 워프의 요즘 근황을 보러 가시죠. 네, 우선 이곳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런치랑 디너, 평일, 주말 상관없이 성인은 100달러, 어린이는 5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받다 보니까 매일 시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2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확실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우선 제가 9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메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음식을 훑어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메인인 랍스타 먼저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타는 짠! 야, 지금 이렇게 3마리를 가져왔고요. 한 마리를 주문해도 되고 3마리 주문해도 되고 받아가는 데 있어서 눈치가 보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랍스타를 봤을 때는 200g에서 300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500g에 약 15,000원이었어요. 이건 한 마리에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랍스타를 12마리 먹으면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 그렇게 먹지 않을 겁니다. 제가 먹어야 될 음식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 랍스타는 바로 맛을 볼게요. 사실 랍스타가 크기는 큰데 껍질은 두껍고 머리는 크다 보니까 살을 발랐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냥 조금 큰 새우를 먹는 느낌? 이 정도면 12마리 충분히 먹지 않을까요? 네, 랍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은 부위가 꼬리거든요.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는 확실히 탱탱합니다. 근데 이 탱탱한 게 자칫하면은 질기다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 자체는 각각류 특유의 감칠맛이 조금은 묵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묻어있는 이 랍스타의 내장은 고소하고 조금 더 풍성한 맛을 내준 게 사람들이 왜 랍스타를 찾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랍스타 집게. 이 집게 다리에다가 랍스타 내장을 살짝 얹어서 맛을 볼게요. 와우. 아까 전에 먹었었던 랍스타 꼬리 같은 경우는 근육의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결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랍스타 집게 같은 경우는 그냥 살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꼬리도 이 두툼한 살을 씹는 매력이 있지만 이게 너무 탱탱하다 보니까 좀 오래 씹는 게 전 싫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집게발은 많이 안 씹어도 되고 감칠맛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 내장까지 얹어 먹으니까는 고소함과 풍성한 맛도 충분히 다가오고 괜찮네요. 랍스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먹기에는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사이즈는 가격도 비싸고 살도 질기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에는 내장의 맛도 연하고 꼬리살은 이번보다 질긴 느낌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오늘 랍스타찜은 그때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랍스타 요리는 베이크 랍스타입니다. 이 베이크 랍스타 같은 경우는 껍질 안에 있는 살을 다 빼내고 랍스타 살과 여러 양념을 섞고 그 위에 빵가루를 뿌리고 오븐에다가 구운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약간 밥 반찬에 어울리는 그런 요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다진 랍스타 살을 넣은 치즈 스틱을 먹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빵가루의 고소함과 살짝의 느끼함, 그리고 상당히 짭짤한 간, 치즈의 맛, 랍스타 살 이게 만나서 치즈 스틱에다가 다진 랍스타 살을 넣으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즈가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짭짤함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랍스타 요리는 장국이에요. 사실 이곳이 랍스타 무한리필 전문점이지만 랍스타 요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된장국스러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랍스타 육수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랍스타 요리는 다 맛을 봤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요리가 다양하거든요. 초밥도 있고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지금부터는 다른 음식들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예요. 회 같은 경우는 총 6종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참치 속살과 황새치 그리고 눈다랑어 뱃살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회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비싼 횟감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참치 속살부터 맛보겠습니다. 근데 이 참치 속살을 봤을 때는 제가 참치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일단 참다랑어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참다랑어 육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메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12만 원 정도에서 참다랑어 속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와 초밥 종류를 봤을 땐 가격 대비 다소 아쉬운 구성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와사비 살짝 얹어서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알싸한 와사비랑 달달한 간장, 참치 자체의 살짝의 감칠맛, 이 세 가지가 만나니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맛이었습니다. 회 자체가 엄청 맛있는 횟감이 아니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먹기에는 괜찮은 정도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눈다랑어 뱃살. 기름기가 아주 살짝 보이지만 그것보다 심줄이 더 인상적인 뱃살이네요. 고소함은 아주 살짝 있고요. 아까 전에 인상적이었던 심줄 자체의 오독오독한 식감 아주 살짝 나고요. 그 이후로는 질긴 질감을 계속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다랑어 뱃살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연어나 다른 횟감을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초밥을 가져왔습니다. 초밥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6종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광어, 생새우, 청어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초밥을 조금 특별하게 먹어볼 생각이에요. 바로 성게알을 얹어서 맛을 볼 예정입니다. 제가 9개월 전에 갔었던 바이킹스 워프 잠실점 같은 경우는 해산물 코너에 이 성게알이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성게알이 나오는 시즌이라 그런지 지금 이곳에서는 이 성게알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게알은 연중에 있는 게 아닌 이번에 제철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게알을 여러 음식과 마음껏 곁들이고 싶다면 예약 시 성게알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게알을 얹은 광어초밥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초밥은 이 성게알이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어 자체의 담백함과 초대리 간의 새콤함, 그리고 성게알의 은은한 단맛이 정말 조화로웠고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은 한 점이었어요. 이번에는 홍새우 위에 성게를 얹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새우랑 성게알은 살짝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새우가 생각보다 녹진함과 단맛이 적고 탱탱함과 담백함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게알과 어우러지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걸 한 번에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밥을 먹는다면 이 광어초밥 위에 성게알을 듬뿍 얹어서 먹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모듬 해산물입니다. 이 해산물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면 몇몇 횟감들은 수조에서 바로 꺼내서 손질해주고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바로 전복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전복은 그냥 신선하고 그냥 전복 맛이에요. 위에는 참기름을 살짝 뿌려줘서 따로 간할 거 없이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피조개를 주문했는데요. 피조개 같은 경우는 회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익힌 마치 꼬막과 비슷한 비주얼인데 얘도 간단하게 맛을 볼게요. 네, 이 피조개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였어요. 일단 익힌 상태였고 상당히 식어 있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익히는 과정에서 피조개 자체의 맛이 꽤나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레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피조개 자체의 내장 질감 느껴지고 조개 맛은 아주 연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상당히 낯선 레몬의 향. 저는 그 피조개 회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맛을 보니까 더 아쉽네요. 네, 피조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산물 코너에서 기억할 건 모든 게 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성게알이 있다면 꼭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해산물 코너에서 가장 빛난 건 성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어볼 요리는 고기예요. 사실 이곳 바이킹스 워프는 제가 저번에 리뷰할 때 갈비 맛집이다, 육회 맛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고기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고기 요리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거는 바로 육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게알을 다른 거에 얹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육회 성게알을 얹어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육회랑 성게알을 섞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 성게알이 항상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꼭 이 육회랑 같이 드셔보세요. 성게가 그렇게 쓴맛이 많지도 않고요. 육회 자체의 양념 단맛과 성게 자체의 은은한 단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서로의 질감도 정말 찰떡이고요. 단언컨대 제가 오늘 먹었었던 조합 중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메인 음식들을 다 먹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디저트죠. 디저트 같은 경우는 젤라또도 있고 폴바셋도 있고 신선한 과일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항상 이곳에 오면은 친구들한테 이걸 먹으라고 해요. 바로 망고입니다. 얼리지 않은 생망고를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준다는 게 이곳의 매력인데요. 얘도 간단하게 맛을 볼게요. 달다 진짜. 이 망고 같은 경우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단맛과 신맛이 꽤나 느껴져서 약간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말은 제가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부드럽고 맛있는 망고예요. 이렇게 생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선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바이킹스 워프 영등포점에서 정말 제대로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인당 대략적으로 12만 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12만 원어치를 먹겠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접근인 것 같아요. 랍스타를 12마리 먹으면 본전 뽑는다고 하지만 랍스타만 12마리 먹는다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곳은 가성비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라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의 가짓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 랍스타라는 특별한 식재료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갈비도 맛있고 해산물도 괜찮고, 이곳은 기념일적일 때 오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12만 원까지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사실 인당 12만 원이면 좋은 호텔 뷔페와 비슷한 가격인데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먹을 것도 더 다양한 호텔 뷔페가 낫다고 하지만 랍스터 무한리필이라는 테마를 즐기고 싶은 분, 이곳이 궁금한 분들은 한 번쯤 와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식사권이 생기거나 누가 사준다면 또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